이러닝 관련 정책은 땡땡땡땡이다. 여기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러닝 관련 정책을 2004년 1월 이러닝 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수립, 또 그 다음에 법 제정, 또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논의 과정 등을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입법화되는가를, 또 그 다음에 정책으로 활성화되는가를 다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러닝 관련 정책 중 수요자 부서인 교육부와 노동부 쪽을 먼저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는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책이 녹아들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동부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히 고용보험 환급으로 운영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아주 중요한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 사이드, 처음 이야기했던 이러닝 산업발전법의 경우 공급자 사이드의 산업활성화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는데요. 우선 수요자 부서와 공급자 사이드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의 경우 처음에 인터넷 붐과 함께 1990년도 말부터 실제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직자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 노동부 실업급여로, 또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입안이 되었는데요. 먼저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훈련 지원해주는 첫 번째 사례라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진입장벽을 높여서 나중에는 아무나 쉽게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이제 진입장벽을 높여서 아무나 못하게 좀 까다롭게 점점 이래 진화가 되었는데, 결국 2019년 1월부터는 그냥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으로는 온라인 과정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안 되게 좀 차별화되고, 또 스마트 훈련 쪽으로 첨단 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업 훈련 쪽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진입장벽을 높여놨죠. 이게 큰 변화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경우는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 지원,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온라인 학위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까다롭게 촘촘하게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학점으로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정책의 변화에 대응해가 공급자 사이드에서 중요한 고리로 작용한 게 이러닝 산업발전법인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공기관 이러닝 20% 의무화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기업 훈련처럼 공무원들 교육할 때 의무적으로 20%를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이러닝을 많이 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2004년 1월에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제도의 법에 딱 명시됨으로써 수요자 사이드를 좀 강제화시키고, 그러므로 이러닝 활성화되고, 또 공급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참 의미가 크죠. 그 당시에 많은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공공기관 이러닝 의무화 20%가 상당히 획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큰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까지를 다 보고 봐왔기 때문에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런 변화 속에 수요자 사이드, 공급자 사이드가 얼마나 조화롭게 진행되어 왔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노동부와 교육부 사이드의 정책, 또 그 다음에 공급자 사이드의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따른 이러닝 의무화, 이런 것들이 정책 사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공적인 영역, 특히 교육부의 EBS 수능 인터넷 방송으로 교육부 그 당시에 안병영 장관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메가스터디 같은 사교육 인강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말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부 사이드에서 하는 사업, 정책 이런 거를 정부미라고 한다면,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일반미라는 재밌는 말로 정부미와 일반미를 구분을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정부미가 막 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했던 EBS 수능 인강이 오히려 민간의 사교육 영역을 키워서 메가스터디, 코스닥 상장, 주가가 또 한 16만원, 17만원까지 오르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아주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조화, 이런 부분에서 이러닝이 좋은 접점에서 수익 모델을 차지하는 부분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찌를 잡으면 우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냐라는 말처럼 실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우리 이러닝 지도사분들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러닝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교육의 발전, 또 지식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게 바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만 할 수 있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닝 지도사분들도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닝 정책은 땡땡땡땡이다 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땡땡땡땡을 사필 규정이다 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책이든 또 제도든 법이든 처음에 이래 만들어져가 우당탕탕 막 의도했든 안 했든 막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막 이래 하지만 결국에는 정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닝 관련 정책은 사필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지난 20년의 이러닝 진화 발전 과정을 접해오면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교육적 가치 또 명분을 가지고 이래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